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요즘 핫 이슈이고 많은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수비면에서 왜 이런 걸 다룰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배드민턴 협회, 즉 스포츠 어떤 협회죠의 행정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스포츠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제가 할 얘기는 거의 장담하건대 어떤 미디어에서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스피벤에서 이 주제를 다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첫 번째 인터뷰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안세영 선수는 내 발언에 힘이 있을 때까지 말하고 싶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담당 트레이너의 재계약 불발, 그 다음에 선수 혹사 논란. 둘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서로 관련 있는 거겠죠.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면, 협회에서 지정한 병원에 만족하지 못했다. 뭐 오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담당 트레이너가 근데 많은 도움을 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고 경기력도 올라오고 부상 관리도 하는데 이 담당 트레이너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직전에 그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같이 올림픽에 오지도 못했다라는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협회에서 얘기는 전담 트레이너는 선수촌에서 안세영 선수에게만 유일하게 제공됐을 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이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 달간의 추가적인 어떤 계약을 제안했지만 트레이너가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뭐 이 인터뷰 이후에 반응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보지도 않아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뭐 엄청난 성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디어들도 항상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지만 협회를 혹은 협회 행정을 비판하는 뉴스를 뭐 생산해냈고요. 각종 비리를 찾는 이런 조그만 비리라도 찾으면 그 뉴스를 올리고 하는 일방적인 보도의 태세를 갖췄고, 그 다음에 팬들도 안세영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협회의 무능을 비판하고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률적인 부상관리라든지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서로 다른 처우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주 굉장히 미묘한 이슈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때 사건이 딱 금방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죠? 당시에도 우리나라를 아주 들썩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빙상연맹에 속해있던 국가대표였던 노선영 선수의 발언이었습니다. 노선영은 빙상연맹 부회장 주도로 특정 선수들이 선수촌이 아닌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따로 훈련하고 있다. 빙상연맹이 메달을 딸 선수들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혹은 다른 선수들이 뭐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이제 폭로였습니다. 지금의 케이스와 정반대의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폭풍이 엄청났죠. 여자팀 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그다음에 노선영 선수가 출전했는데, 거기서 왕따 주행 소위 문제가 발생했죠. 노선영 선수가 제일 뒤에 뒤처져가지고 두 선수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노선영을 왕따하고 두 선수가 먼저 나가버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문체부에서 검사 결과 감사를 하였는데 사실무근으로 됐고, 심지어는 노선영 선수가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정상적인 주행으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선수들이 올림픽을 얼마나 중요시하는데 그 올림픽 무대에 나가서 그 선수 한선 동료 선수가 마음에 안 들다고 왕따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 왕따 주행에 대한 논란은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왕따를 시킵니까? 선생님 없는 데서 왕따를 시키죠. 그렇죠? 근데 전 세계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민과 모든 언론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올림픽 무대에서 왕따를 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진짜 왕따가 있었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뭐 대한민국이 들끓었습니다. 진짜 왕따 시켰다고. 그래서 당시 김아름 선수, 박지우 선수에게 문매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에서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김보름 선수가 매스 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저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사죄를 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고 또 인터뷰에서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벌벌벌 떨면서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 딴 후에 인터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당시 언론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언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 추월 논란은 엘리트 체육 문화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체육계는 올림픽을 위해 소수 재능이 있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특히 프로리그가 없는 비인기 종목일수록 국제 무대의 성적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 한국 스포츠계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빙상 종목처럼 얇은 선수층에서 성적을 내야 하는 경우 메달 수상 가능성이 높은 특정 선수를 밀어주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게 주론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세영 선수 같은 아주 금메달을 딴 훌륭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 선수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저는 그 특별한 대우를 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사안에서 미디어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스포츠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수와 구단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되지만 언론과 팬들도 그런 비슷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저는 불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일이 떠질 때마다 일관성 있는 어떤 논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왔다 갔다 그것도 정반대되는 주장을 핀다는 것은 사실 제가 만약에 기자였다면은 협회의 어떤 조그마한 비리라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과거의 사례들, 올림픽 같은 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많은 이런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과 비교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진 않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기사를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사를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팬들은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 휘둘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팬들이 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면은 언론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럼 과연 국가대표팀에서 선수마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달리해야 되는가? 그게 특별 대우 아니냐? 혹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수마다 서로 다른데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일률적인 훈련과 그 다음에 몸 관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의 경우에도
한국체육대학에 가가지고 선수촌이 아닌 한국체대에 가서 훈련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어떤가 이런 그걸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처우를 두는데 유별나게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는 좀 다른 선수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여건에 맞추어서 특별한 대우를 특별한 훈련과 몸 관리를 받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안세영 선수의 협회에 대한 불만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응하는 언론과 팬들의 반응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스포츠 협회들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정근대적인 행정을 하고 있을까요?